해리스나 트럼프냐 예측할 수 없는 미국 대선 결과에 온 세계가 지금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서 본투표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투표 거의 끝났고요. 지금 개표도 속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상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황선영 기자, 투표는 다 마친 겁니까? 네, 한국 시간으로 약 2시간 뒤면 서부 알래스카주를 끝으로 미 전역 투표가 막을 내립니다. 시차가 있는 만큼 동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투표가 종료되고 있는데요. 투표가 끝난 곳은 현재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는 모교인 백악관 인근 하워드대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본인 소유의 플로리다 리조트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편 조지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3개의 경합주에선 폭탄 테러 위협으로 잠시 투표소가 문을 닫았다가 허위 정보로 판명돼 투표가 재개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투표를 마친 지역에서는 지금 개표도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판세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시간 오후 1시 기준으로 AP통신은 트럼프 214명, 해리스가 17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 대선은 전체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면 승리합니다. AP통신은 트럼프가 플로리다와 인디애나, 켄터키 등 최소 17개 주에서, 해리스는 일리노이와 뉴저지, 뉴욕 등 9개 주 이상에서 승리한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우리 시간 오전 기준 트럼프의 승리 확률을 7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표가 공화당 우세주에서 먼저 이뤄져 트럼프가 초반 득표율에서 앞서는 면도 있어 당선자 윤곽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관건은 7개의 경합주입니다. 현재 미시간주와 네바다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개표 중반을 넘어섰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 반 기준 트럼프가 경합주 7곳 중 5곳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해리스는 미시간에서 우위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냐 아니면 스트롱맨의 귀환이냐, 47대 미국 대통령이 결정될 개표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패를 좌우할 초접전의 경합주 7곳의 결과도 잠시 후 2시쯤부터 순차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 대선 상황,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정호김 전 국회의원, 그리고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까지의 개표 상황 저희 기자가 이제 국제부에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으셨을 것이고 지금 언론 속보도 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성 대통령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네. 초반에 기세가 트럼프가 우세하긴 한데 기세가 너무 강해서 해리스가 과연 서쪽으로 가면서 이걸 뒤집어야 되는데 결국은 마지막 펜실바니아 19표가 어디로 가느냐인데 아직 그 펜실바니아주의 그 피츠버그 대도시 쪽으로 아직 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오늘 투표의 향배를 결정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네. 저도 펜실베니아가 아직 그 개표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리스가 과연 뒷심을 발휘할지의 여부가 중요하지만 트럼프의 초반 기세가 만만치 않아서 이미 몇몇 언론은 벌써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라는 것까지가 우리가 확인한 사실일 겁니다. 네. 일단 금융시장 반응은 트럼프 쪽에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자산이라고 하면 미국 달러화, 미국의 국채금리, 여기다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들 수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전고점을 돌파할 즈음에 있거든요. 원화 기준 1억 200만 원을 넘어섰고요. 달러 기준 7만 3천 달러를 또 돌파할 기세입니다. 여기다가 트럼프를 전적으로 이제 지지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도치코인은 17%나 오른 상황입니다. 한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금융시장만큼은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이런 이제 득표율 상황에 따라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트럼프가 앞서 있다. 다만 이제 이 히든 이 지금 해리스 후보의 어떤
숨은 이제 이 표심이 장막판 또 뒷심을 발휘한다면 끝까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기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패널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대 승부처는 역시 7개 주, 그러니까 경합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일부, 그러니까 7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들은 대개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 그다음에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이렇게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승리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다. 결국 어디로 갈지 모르는 7개 주의 그 개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것에 따라서 이제 최종 판세의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경합 7개 주의 개표 상황도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격전지 중에서도 지금 패널도 다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이 펜실베니아인데요. 펜실베니아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초반에는 졌었는데 지금 중반 이후에 해리스 후보를 역전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루라 기자, 현재의 개표 상황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아까도 이제 저희가 그 국제부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그 경합주 7개 중에서 5곳이 지금 트럼프 우세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펜실베니아가 정말 승패를 좌우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경합지입니다. 이곳이 선거인단 19명을 가지고 있어서 경합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하는 곳이고 또 동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그 개표 결과가 나오는 곳입니다. 현재 개표율이 저희 지금 CNN 방송에 따르면요. 72% 진행이 됐는데 트럼프 후보가 51.2%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47.7%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개표 초반만 해도 해리스가 굉장히 앞섰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이 두 후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곳이 이 북부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공업 쇠퇴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 경제를 우선시하는 이 백인 남성 노동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사실 뭐 전통적으로는 뭐 민주당 지지세가 조금 더 높았다라고 했지만은 이게 이제 좀 바뀌면서 2016년에는 트럼프가 이 지역을 선점하면서 이 백악관에 입성을 했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이 펜실베니아 주가요. 이 전국에서 숨은 트럼프 지지자, 그러니까 샤이 트럼프 그게 가장 많은 곳이다라는 보도가 중앙일보를 통해서 나왔었는데 그 말은 즉 여론조사가 이 어떤 개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죠. 또 다른 그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개표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한 86% 진행이 됐고요. 트럼프가 50.7, 해리스가 47.9%입니다. 그 외에 이제 경합주 지역인 뭐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 네바다 여기는 아직 이제 개표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희 그 CNN에 따르면은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49.8, 해리스가 48.5, 조지아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50.8 대 해리스 48%. 그리고 미시간은 해리스가 다시 앞서고 있네요. 51.5, 트럼프가 46.7, 그리고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가 49.5, 트럼프가 49.6으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지금 주들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개 이제 선거가 끝나면 투표가 완료가 되면은 출구조사라는 걸 하죠. 물론 출구조사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지 그 표심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예측하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요. 오늘 오전,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됐던 출구조사 결과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 출구조사에 포착된 유권자 호감도에선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소폭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에디슨 리서치가 현지 시간으로 5일 발표한 출구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요. 전국 응답자 48%가 해리스 후보에게 우호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답했고요. 트럼프 후보에게 우호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44%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대선 때와 비교해보면 해리스 후보는 당시 52%를 받았던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낮은 호감도를 받았고 트럼프 후보는 당시 받았던 46%보다 2%포인트 더 낮은 호감도를 받은 겁니다. 네, 이 미국 대선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 경합주 7곳의 출구조사 결과도요. 이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소폭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겠지만 현재 개표 진행 상황은 오히려 트럼프가 7곳에서 5곳으로 지금 우세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그 출구조사에 따르면요. 이 경합주 7곳, 네바다,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중에서 네바다와 펜실베니아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앞선 걸로 또 출구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개표 상황과 같게요. 그리고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요. 해리스가 우위를 가져갔고 애리조나는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좀 이제 저희가 개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뉴욕타임스는 이 동부 조지아주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이 두 곳의 결과가 두 후보의 승패를 가름하는 지표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구조사 결과로는 뭐 그것만 놓고 본다면 물론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걸로 저희가 뭐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수치로만 단순히 놓고 본다면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보다는 소폭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전 상당히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겠죠. 생각합니다. 네네. 출구조사라는 게 이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표시를 하는 건데 네. 의견을 표시 안 하는 계층도 많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 선거가 워낙 극단적으로 대립 양상이고 양극화가 됐기 때문에 리서치 회사들이 물었을 때 내 속마음 투표한 것을 꼭 밝히지는 지금 않는 분위기가 미국 선거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초반에 지금 트럼프가 앞서가는 이유하고 지금 출구조사하고 좀 안 맞는 거죠. 네네. 출구조사는 해리스가 앞섰는데 실제로는 트럼프가 앞서는 것은 출구조사를만 가지고 이번 선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요. 미국의 대선 승패는 7개 경합주,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 민주당과 공화당 어떤 쪽도 일방적인 우세를 장담할 수 없는 그 경합주에서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이제 미국의 아주 독특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또 한 요인이 되는 건데요. 결국 중요한 거 선거인단의 과반인 270명. 이걸 누가 확보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미국의 선거제도는 우리랑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미국은 50개 주와 이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각각 선거를 치르고요. 이 각 주에서의 각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이 인구에 따라 할당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그러니까 뭐 winner takes all 이러는데 승자 독식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538명의 이 선거인단 가운데 절반인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후보가 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되는 건데요. 미국 언론들은 지금까지 해리스 후보가 226명, 트럼프가 219명의 선거인단을 이미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를 위한 최초 선거인단, 이제 미국에서는 매직 넘버라고 부르는데 이 270명, 그러니까 과반을 확보하려면 270명을 확보를 하려면 해리스는 현재에서 44명, 트럼프는 51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승패는 7곳의 경합주, 93명의 선거인단을 과연 누가 차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7개 경합주 중에서 특히 펜실베니아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습니다. 펜실베니아가 가장 많은 선거인단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핵심 승부처다 이렇게 지목이 됩니다. 지금 펜실베니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두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정말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양측 캠프가 얼마나 펜실베이니아에 공을 들이는지는 들어간 돈의 액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7월 말부터 10월 8일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펜실베이니아 TV 광고에 쓴 돈을 보면요. 민주당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200억 원가량을 쏟아부었고요. 공화당은 1,650억 원을 썼습니다. 2달여간 무려 4천억 원가량을 펜실베이니아 한 곳에 집중 투자한 건데 이건 또 다른 경합주인 네바다보다도 4배나 많은 돈입니다. 이렇게 공을 들이는 만큼 펜실베이니아에서는 다양한 장면들도 연출이 됐었죠. 지난 7월 트럼프 후보자가 유세 중 총격 피격을 당한 곳도 펜실베이니아였고요.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자의 첫 TV 토론이 열린 곳도 펜실베이니아였습니다. 네. 지금 저희 방송 시작한 지 이제 거의 20분 가까이가 돼 갑니다. 그 사이에 개표 상황 좀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류라 기자 짚어주시죠. 네, 이 대통령 지금 그 백악관 입성을 위한 이 과반 270을 확보를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해리스 후보는요. 지금 CNN 방송에 따르면은 153명의 이 선거인단을 확보를 했고요. 트럼프의 경우 21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합주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요.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가 50.4%로 한 2%포인트 차로 해리스를 앞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원래 이제 좀 공화당의 그 지지세가 높은 곳이었죠. 역시 트럼프가 49.6%. 그런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좀 재밌는 게 투표가 한 지금 51% 정도 진행이 됐는데 아리조나 개표가요? 개표가 네. 51% 정도 진행이 됐는데 아리조나의 경우 트럼프가 49.6 그리고 해리스가 49.5%로 굉장히
사실상 동률일 정도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지아 같은 경우 역시 트럼프가 해리스 후보를 살짝 앞서고 있고요. 한 1, 2% 정도 상황이고요. 네바다주 같은 경우는 아직 개표가 시작이 안 됐군요. 조금 전에 네바다주는 그 투표가 마감이 됐죠. 그리고 이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표가 개표가 87% 정도 진행이 됐는데 트럼프가 50% 좀 더 넘게 해서 이 해리스 후보를 앞서고 있는 한 3%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곳이 아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인데 펜실베니아는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지금 보고는 있는데요. 개표가 76% 진행이 됐는데 트럼프가 51.1 그리고 해리스가 47.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 몇 %, 죄송합니다. 40 몇 %라고 하셨죠? 47.9%를 47.9%요. 결국 이제 펜실베니아에서는 지금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아까 우리 이태희 기자께서 4천억 원을 투자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시청자들 입장에서 웬 선거 비용이 4천억이 들었을까? 돈을 뭐 유권자들한테 매표형으로 나눠주는 걸까 오해를 하는데요. 미국은 이게 땅이 넓어서 중앙 집중적인 선거 시스템이 안 됩니다. 돈을 어디다 쓰냐면 지역에 있는 방송사에다가 광고비로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사, 지역 여론조사 돈이 다 지역의 프로파간다, 선전 광고비로 그렇게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혹자들은 이게 미국도 지역을 하나에 먹여 살리는 경제활동이라고도 하는 때문에 혹시 유권자들 생각하기에 4천억 원이 도대체 돈이 어디로 가느냐, 그거는 조금 저희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금 펜실베니아가 저희 이제 그 방송 초반에 알려드렸던 그 개표 상황에서 물론 그때도 이제 트럼프 후보가 좀 앞서가긴 했었지만 격차가 지금 조금 더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그 해리스로서는 지난 7월에 러닝메이트로 펜실베니아의 주지사인 조시아 샤피로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해리스가 중앙 정치 대선에 어떤 뒷심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운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해 볼 수가 있고요. 딴 곳보다도 소위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미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위스콘신까지는 해리스가 안정적인 그런 그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되는데 위스콘신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앞서는 것으로 지금 나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벨트라고 볼 수 있는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조지아는 이미 뉴욕타임즈에서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서는 굉장히 좀 초조한 형국이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번 대선이 큰 논란 없이 빨리 정리될 수도 있겠다라고 속단해 봅니다. 이 소장님, 지금 이제 러스트벨트 얘기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대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민주당의 경우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소위 민주당에서 이탈을 하고 트럼프 쪽으로 넘어갔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결국 이제 노조의 세력이고요. 그 다음에 백인, 흑인, 그 다음에 히스패닉 이렇게 지금 꼽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노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화당보다는 이제 민주당 편에 설 걸로 보이는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최대 운송 노조인 팀스터스 이런 노조 조직까지도 해리스를 지지를 안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날 20년 가까이 민주당 텃밭으로 여겼던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조, 흑인, 히스패닉의 공통점은 뭐냐? 저임금 근로자라는 겁니다. 경제,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바이든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뭐냐? 물가는 너무 높은데 그리고 이제 일자리는 있는데 이게 또 모두 또 이민 온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과연 노동자 이익을 위해서 내놓은 게 뭐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전통적으로 지금 스트롱맨 어쨌든 미국 우선주의를 미국 더 이제 낮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국을 예를 든다면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방위비 9배로 올려도 돼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웠던 공적인 칩스법, IRA를 모두 폐기하거나 수정하겠다. 이걸 왜냐? 보조금 구태여 주지 않아도 이게 외국 업체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를 낮추게 되면 자동으로 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펴는 게 먹혀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그 히든 해리스, 그다음에 샤이 트럼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이제 히든 해리스의 문제를 할 때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사실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소위 백인, 그다음에 기혼 여성, 이들이 남편을 속이고서 좀 해리스 찍어라 이런 어떤 메모 쪽지까지만 붙어있을 정도로 과연 정말 백인 기혼 여성들이 움직일 것이냐,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관심이 쏠렸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개표 판세를 봤을 때는 과연 이런 히든 해리스 대 샤이 트럼프에서 결국은 샤이 트럼프가 더 우세한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단은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선거에 이제 자꾸 쟁점 중에 하나가 젠더 선거다. 그렇습니다. 여성은 해리스, 남성은 트럼프. 그리고 이제 낙태 문제가 걸려서 그것도 그렇습니다. 또 여성, 또 반대는 남성, 트럼프인데 그 구도가 과연 지금 우리 이인철 소장님 말씀한 대로 경제적 그 난관,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아젠다냐, 그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뉴욕타임즈 일면에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지든 이기든 그는 승자다라는 헤드라인인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읽어봤더니 무역하고 이민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의 부정적 그 이슈에서 이게 유권자들을 파고드는 긍정적 이슈가 됐다라는 겁니다. 세계화를 통해서 무역을 했더니 미국 내 일자리가 없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민주공화 양당 지지자가 공감을 하고 이민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남부 장벽에. 심지어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그 불법 이민 들어왔던 애의 아들, 딸이 이제 이민을 또 반대하는. 자기네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가 다 이민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았는데 그게 자선대에 들어가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왜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대로 젠더 이슈가 경제 이슈를 뒤집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 변수 중에 이제 지적됐던 부분이 이른바 막말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에르토리코를 겨냥해서, 물론 이제 트럼프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요,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의 뉴욕 집회에 나와서 쓰레기 섬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히스패닉 표들이 상당히 동요를 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또 그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라는 얘기를 해서 오히려 점수를 까먹었다. 그래서 그걸 두고서 과연 이 두 막말성 발언 논란이 누구한테 유리하게 갈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지켜볼 만한 대목이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막판에 그 유명한 가수인 리키 마틴이라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가수가 지금 해리스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만약에 선거 결과가 트럼프의 승리로 끝난다면은 물론 중요한 이슈지만 그것보다는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 유권자들은 자신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미국이 어떤 그 글로벌 의무라든지 또는 헤제모니를 가진 패권으로서의 책임감, 이거는 여유가 있을 때 얘기고 전 세계 소비의 반을 차지하는 미국이지만 일단 나의 고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면서 미국을 이제 다시 한번 위대하게 하는 마가가 오히려 통한다라는 점에서 트럼프는 굉장히 영리한 전략을 썼다. 반면에 해리스는 서부 캘리포니아 출신인데 그런 정책에 대해서 별로 말한 것에 대한 기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그리고 애초부터 바이든과 트럼프가 경쟁할 때부터 트럼프가 이슈를 선점했기 때문에 해리스로서는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는 데다가 뭐 쓰레기 논란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이든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된다면은 그런 거 역시 이제 패인의 하나이고 트럼프 쪽은 워낙에 옛날부터 막말로 유명하기 때문에 원래 그런 사람이다. 예,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뭐 이제 초박빙 접전으로 치러지고 있고요. 아직 이제 개표가 완전히 진행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상당히 진행된 것도 있지만 또 일부 지역은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이 승패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심지어 이 정확한 그러니까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루아 기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뭐 50개의 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론 시차도 다르지만은 또 그 투표 같은 경우에도
뭐 다 똑같은 시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주는 먼저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차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많이 걸린 게 우편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투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020년 당시에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제 그 입성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겼을 때 그때만 해도 우편 투표가 굉장히 이제 급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편리함을 안 거예요. 우편 투표를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에서도 꽤나 많이 이제 그 우편 투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우편 투표라는 건 뭐예요? 그 봉투에서 다 꺼내가지고 사람들 사인도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우편 투표의 어떤 결과를 처리하는 데 꽤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고요. 또 사전 투표 이번에 굉장히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보통 높으면 뭐 해리스한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은 사실 공화당 측에서도 이번에는 이 투표 날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화당 측에서도 이번에는 사전 투표를 많이 독려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번 사전 투표가 좀 어떻게 누구한테 더 유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사전 투표 그 현황을 좀 보면요. 이 본 투표 당일인 5일 이 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8,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한 게 이제 4,600만 표, 그리고 우편 투표가 3,900만 표 이상으로 이 우편 투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리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밀봉된 봉투 열어서 선거구별로 분류를 하고 또 유권자 서명을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핵심 경합주인 상당수가 이 선거일 전에 우편 투표 봉투를 열 수 없도록 또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기도 하고요. 이 역대 대선에서 승리 선언 시점은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당일 밤 11시 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이 다음날 새벽, 2020년 때는 바이든 당선 시에는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선거 나흘 뒤에나 이 승리가 확정이 됐는데 이번 대선은 뭐 코로나 영향은 없기 때문에 물론 우편 투표로 좀 지연되는 점은 있어도 그 2020년 때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태희 기자, 지금 CNN이 1시 28분 기준으로 해서 경합주의 득표율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한번 텔레그램 한번 봐주시죠. 그거 보시고서 지금 경합주의 상황, 현재 상황 한번 속보를 좀 전해주시죠. 네, 경합주 지금 트럼프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노스캐롤라이나 89% 개표가 이루어졌는데 트럼프 후보가 50.8%, 해리스 후보는 48.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펜실베이니아에선 75% 개표가 이루어졌고 트럼프는 51.1%, 해리스는 48%로 조금 격차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네.